겨울이 되면 우리는 보통 식중독을 여름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겨울에도 식중독은 꾸준히 발생합니다. 특히 특정균과 바이러스는 겨울에 더 강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식중독이 왜 위험한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꼭 실천해야 할 예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겨울철에도 안전하게 식생활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겨울에 식중독이 발생하는 과학적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하는 겨울형 식중독균 때문입니다. 식중독균은 보통 따뜻한 온도에서 증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살아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노로바이러스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0도 이하에서도 생존할 만큼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장 상태에서도 감염력을 잃지 않고 유지합니다. 심지어 냉동 상태에서도 살아남아 해동 과정에서 다시 활성화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겨울철 식재료가 쉽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 소비가 증가하는 굴과 조개류는 바이러스를 품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수 온도가 낮아지면 폐류 내부에 바이러스가 축적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따라서 비가열 폐류 섭취는 겨울철 식중독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두 번째는 실내 활동 증가로 인한 교차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 때문에 대부분의 활동이 실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이 밀집한 공간에서는 바이러스가 더 쉽게 퍼질 수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사람과 사람 간 접촉만으로도 쉽게 전염됩니다. 문고리, 난간, 식탁 같은 표면에서도 2주 이상 생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오염된 손으로 만진 물건을 다른 사람이 만져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난방으로 창문을 닫아두면 공기 순환이 줄어들고 전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내 건조 환경에서는 바이러스 입자가 더 오래 떠다닐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 집단 감염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은 겨울이면 음식이 쉽게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겨울철 베란다나 실외에 둔 음식의 실제 온도는 5도에서 15도 사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온도대는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위험 온도대에 해당합니다. 즉, 겨울이라도 실외 보관만으로는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조리 후 뚜껑을 덮어둔 뜨거운 음식은 내부의 높은 습도로 인해 세균이 빠르게 번식합니다. 냄비 속 음식이 따뜻하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국물 요리나 조림처럼 수분이 많은 음식은 더 빠르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난방 환경이 조리 공간에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겨울철에는 난방기 사용으로 실내 습도가 낮아집니다. 습도가 낮아지면 음식의 수분 감소로 표면이 마르기 쉬워 보이지만 오히려 이 건조한 환경이 식중독균의 생존 시간을 늘리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조리도구에 남은 미세한 오염물질이 건조된 상태로 오래 붙어 있다가 손이나 음식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습니다. 또한 난방으로 인해 조리 공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이른바 은근한 따뜻함이 세균 증식을 돕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겨울철에 특히 조심해야 할 주요 식중독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노로바이러스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 식중독의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매우 적은 양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구토물이나 분변을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감염성이 매우 높습니다. 증상은 급격한 구토, 설사, 복통, 발열로 나타납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는 탈수로 인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집단시설에서 한 명이 걸리면 순식간에 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둘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입니다. 이 균은 대량 조리 환경에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 급식이나 명절 음식처럼 많은 양의 음식을 한꺼번에 조리할 때 자주 발생합니다. 음식이 미지근한 상태로 오래 방치될 때 급격히 증식합니다. 주로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며 발생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겨울철 명절이나 행사 시즌에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셋째, 황색 포도상구균입니다. 황색 포도상구균은 사람의 피부나 코 속에 흔히 존재하는 균입니다. 이 균이 음식에 들어가면 구토독소라는 독소를 생성합니다. 이 독소는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조리 과정에서 제거되지 않습니다. 특히 건조한 겨울철 조리 환경은 이 균의 생존을 돕습니다. 맨손으로 음식 재료를 만지는 과정에서 쉽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식중독을 막는 핵심 예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겨울철 식중독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씻기입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알코올 손소독제로는 잘 제거되지 않습니다. 흐르는 물과 비누를 이용해 최소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을 씻어야 합니다. 손가락 사이, 손톱 주변까지 충분히 문질러야 합니다. 화장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식재료를 만지기 전과 후에도 손 씻기가 필요합니다. 조개류를 다룬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외출 후 집에 들어왔을 때도 손 씻기를 우선해야 합니다. 둘째로, 폐류는 반드시 완전 가열 조리해야 합니다. 굴, 조개, 홍합 등 폐류는 겨울철 감염의 주요 원인입니다. 폐류는 내부까지 충분히 익혀야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조리 온도는 85도 이상, 시간은 최소 1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겉면만 익어 보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생굴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열 조리된 폐류를 선택하면 감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조리된 음식은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음식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조리 음식을 상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면 세균이 빠르게 번식합니다. 조리 후에는 가능한 빨리 식혀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냉장고 온도는 4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때는 내부까지 75도 이상으로 가열해야 합니다. 특히 국물 요리는 대용량일수록 빨리 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로, 명절 음식이나 행사 음식은 소분 보관해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가족 모임이나 명절로 인해 많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퍼프린젠스와 같은 식중 독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량 조리한 음식은 한꺼번에 보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분해서 빠르게 식히고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 날 먹을 음식은 반드시 재가열해야 안전합니다. 조리도구도 식재료별로 나누어 사용해 교차 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다섯째로, 실내 환경 관리와 정기적인 환기가 필요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표면에서 오래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집안 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문고리, 리모컨, 휴대전화는 자주 손이 닿는 만큼 오염 위험이 큽니다. 이런 표면은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 집 안에서 구토를 했다면 반드시 소독제를 사용해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하루에 최소 2번 이상 환기해 공기 중 바이러스 농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환기가 부족한 겨울철에는 공기순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겨울철 식중독은 단순한 장염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급성 탈수로 이어져 병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더 위험합니다. 노로바이러스의 강한 전염성은 2차, 3차 감염을 일으키며 빠르게 퍼집니다. 학교, 요양시설, 병원 등 집단 환경에서는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겨울철 식중독은 철저하게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겨울철은 안전하다는 우리의 착각 속에서 식중독균은 더 조용하게 퍼집니다. 하지만 오늘 알아본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예방법을 실천한다면 겨울 내내 훨씬 더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